우선은 그 시거 분석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요구 조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코리더 파일, 그 다음에 이제 선형 파일 이렇게 세 가지만 있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 시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에 대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털에 서페이스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 파일, 선형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더 파일을 이제 각각으로 레퍼런스로 불러와서 새로운 그 3D 파일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능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터레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분석하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두 개 다 있어요. 그 아쿠아 플래닝, 수막 그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사이트 비저빌리티와 이제 시거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거 분석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시거 분석에 대한 나라별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세팅 파일 네임에서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벤틀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XML로 해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이제 아시토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관련돼 있는 그 정지 시거와 관련돼 있는 기준이 2011년도 거, 2018년도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들 수가 있긴 한데요. 지금 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해서 호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거 그 열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차량별, 그 다음에 그 반응 속도, 그 정지 시거 계산할 때 이제 그 운전자가 반응하는 반응 속도와 그 다음에 마찰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계산 수식에 의해서 이제 정지 거리 값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기준은 이제 트럭, 그냥 일반 차량이랑 트럭에 관련돼서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맞춰서. 그래서 여기서 그 만약에 한국 기준 같은 경우 집어넣으시게 되면 XML로 만들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도로기준법에 보면 이제 그 한국 도로기준법에 보면 이제 속도별 그 마찰 개수랑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속도랑 마찰 개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마찰 개수가 0.29 제일 높은 속도 했을 때 0.29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있죠.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트럭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럭 기준으로 해서 반응 속도가 2.5초일 때,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2.5초일 때, 마찰 개수는 뭐 0.29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스피드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운전자가 속도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그 정지 시거에 대한 거리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호주 기준 같은 경우에는 110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국내 기준은 12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10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빠른 속도로 했을 때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미 수식이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요. 갖다 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required distanc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정지 시거 거리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된.
그래서 그 지금 말 그대로 반응 속도랑 마찰 개수 그리고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되어 있는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ML로 해서 기준법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내가 어떤 속도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요구되는 거리값, 제일 안전한 거리값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보시면 릴렉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준에는 없더라고요. 한국 기준에는 저 릴렉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그 항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나라별 기준마다 조금씩 틀린데 지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리콰이어드 디스턴스랑 릴렉스 디스턴스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 아시토 기준이나 그 다음에 영국 쪽이나 이거를 조금 보시게 되면 이 리콰이어드 여유거리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계산했을 때는 241인데 그냥 좀 더 유연하게 뭐 220까지는 허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계산값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릴렉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리콰이어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해요. 지금 이거를 저도 그저께 처음 본 거라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수식이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콰이어드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 포지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옵셋이 있습니다. 옵셋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평면 선형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 도로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운전자는 정중앙에 있지 않죠. 그랬을 때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자의 위치 얼마만큼 중앙 분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값은 진행 방향에서 왼쪽 방향, 플러스는 오른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기 기준으로 맞춰서 지금 1.75m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는 운전자의 높이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 1m 플러스 운전자의 시점에서 15cm에서 1.15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이 얘는 트럭이에요. 일반 차량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2.4m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이 XML 기준으로 집어넣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 오브젝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뭐 커브간 사이에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걔의 높이나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정을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피처 데피니션에서 나와져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지 시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오버테이킹은 이게 뭐였냐면요. 잠시만요. 추월 시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싱 사이트 디스턴스는 이게 뭐 그냥 통과하는데 뭘 통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거요? 그때 위에 그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정지 시거를 위주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정지 시거 선택해 주시고 이름 하나 부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한번 볼게요. 그냥 이미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 계속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코리더나 얼라이먼트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 컨트롤이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선형 운전자 시점에 대한 그 선형이 따로 있지 않으시게 되면 있으면 그 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라인에서 얼마만큼 떨어지겠다 저희 지금 여기 줬잖아요. 옵셋. 이거를 이용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리셋 버튼 누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컨트롤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선형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고 아니면 그냥 리셋 버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직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공 분석할 때 그냥 전부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만약에 그 연장이 되게 긴데 이걸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좀 오래 시간이 걸리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그 원하는 부위마다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있죠. 따라오죠. 이게 이 길이가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required distance. 이 디스턴스에 의해서 저 길이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시점 부분부터 시작해서 커브 구간 끝나는 이 구간까지만 하겠다.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디자인 서페이스 파일 클릭해 주시고 또 또 하나의 다른 그 서페이스 원지방과 관련된 거 또 있다고 하시게 되면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버튼, 그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개설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 그 저희가 241 연장이 그 기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일 안전한 그 거리가 240 안전거리가 241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안 나왔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초록색이 그거를 유지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잠시만요. 그냥 딴 거를 한 번 더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일부러 아까 그 처음에 했을 때는 require랑 그 relaxed가 거리값이 똑같았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거를 차이를 줬습니다. 차이를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요거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안전거리 원하는 그 저희가 지금 그 계산되어 있던 그 거리 있죠. 정지시거 거리 그 거리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엔 그 안전거리랑 그다음에 릴렉스드라서 여유거리 제가 220 줬거든요. 220 사이에 값이 있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그 릴렉스보다 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건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얘를 조금 뺄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좀 중복이 되긴 했는데요. 3D 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정지 시거에 대한 거리값 그 보는 보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자 실제 이 선의 길이 있죠. 여기 끝까지가 241이에요. 241인데 이만큼이 모자란 거죠. 거리값이. 시각적으로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3D 뷰에서. 지금 그 유지돼야 되는 거리에서부터 얼마만큼이 모자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시고 분석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확폭량 좌회전, 네. 그다음에 곡선 반경이나 이런 것들. 곡선 반경이 안 나오면은 네. 확폭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 원래 저희가 이제 R값을 조정을 해서 더 넓혀야 되는데 네네. 영역이 있거나 네. 못 느낄 경우는 확폭을 해가지고 돌려주면은 그만큼 전기시거나 이런 보이니까 네네. 확폭이라고 하는 게 도로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R값을 더 키워야 되는. 그 곡선 반경을 더 키우는. 곡선 반경을 더 키우고. 네.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는 확폭. 아, 그래서 고속도로가 그래서 좀 더 넓은 건가요? 국도보다? 고속도로는 거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전기시간은 거의 다 나올 정도의 곡선 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해놓은 걸 가지고 했을 때 이게 그 정지 시거에 맞춰서 하는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리포트로 뽑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 거는 241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예,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required distance 241인데 실제 이제 active distance 같은 경우에는 90 얼마, 100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이렇게 너무 좁은 경우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금방 이렇게 처리가 금방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코리더만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다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다른 파일이나 이런 거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중간중간에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에 대한 거는 이제 하고 나서 지우시거나 하실 때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바로 그냥 지우실 수 있어요.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 보시면 사이트 비주얼리티 섹션 있죠? 이거 이용해서 지금 제가 두 개로 눌려서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뭐 레저트 아까 요거 대화창 있죠? 요 대화창 같은 경우에는 끄셨다가 여기서 그 사이트 비주얼리티 레저트 보시게 되면 대화창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우시면 아예 그 내용들이 삭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설계하시다가 저 화폭이를 늘려야 된다던가 이제 원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아까처럼 사이트 있는 상태에서 오너도 시킬 수 있나요? 그거 같은 경우 작업 지금 지우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는데 모델에서. 모델상에서 그 레이어가 따로 먹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온오프 시켜주실 수 있어요. 네. 좀만 일찍 얘기해 주시지 다 지우고 나니까. 원다운되는 안 되는. 될까요? 되네요. 보시게 되면 디폴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레이어 딱 변경하시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언더를 잘 안 써서 왜냐하면 하다가 잘못하면은 뻥 나버려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운 거에 미련을 두질 않습니다. 몇 번 날려먹은 적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하면 되죠. 아니 뭐 벤틀리 다닐 때는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잠깐 이제 다른 설계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벤틀리처럼 언도했다가 홀라당 날려먹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적이 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조일형 관련된 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조일형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좀 여러분들이 따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조일형 하기 위해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 원지반을 코리더에 맞춰서 잘라줘야 돼요. 클리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컷 구간이잖아요. 절토 구간이잖아요. 절토 구간 같은 경우 원지반을 클리핑을 안 하시게 되면 덮어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있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값을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요 있죠. 도로부가 코리더의 그 탑 메쉬만 따로 빼내셔야 돼요. 그래야 좀 정확한 값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제 원지반 클리핑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 그 사면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도로부 노면 따로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뽑아놓은 상태에서 탑뷰로 두고 자 여기 보시면 서치 리본에서 솔라를 한번 쳐주시게 되면 솔라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솔라 스터디. 죄송합니다. 솔라 스터디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태스크 메뉴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여기 라이트닝에 보시면 매니지 있습니다. 매니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작업하는데 태양 위치가 어디지? 뭐 아프리카가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저희 쪽이랑 안 맞으니까.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솔라로 두시고 솔라 여기 라이트닝에 보시게 되면 여기 솔라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면 타임 앤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어느 특정한 그러니까 한여름에 응달지수 구할 필요 별로 없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저런 대절도 사면에서 눈 왔을 때 햇빛에 맞춰서 이게 녹는지 안 녹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사고 이런 거 할 때. 네? 동지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임 앤 로케이션으로 두고 어떤 시점, 겨울 시점이든 여름 시점이든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Select Position of by Cit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서울은 없어요. 그냥 제일 가까운 데가 도쿄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그 저희 그 있잖아요 위치값 보면은 그 경기도 있죠? 경기도 값에 의해서 맞춰주면 돼. 이게 어디더라? 합천 쪽? 그 경기도 그거를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경기도 그 값을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23일 혹은 뭐 1월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맞춰 놓고요. 이렇게 놓고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치 리본에서 솔라라는 걸 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솔라 익스포저 칼큘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맞나요? 솔라 익스포저 칼큘레이터. 그러니까 태양 노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인크리먼트라고 해서 미니트에서 10이라고 되어 있죠. 10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태양의 위치값을 계산을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사이즈랑 미니멈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얼마나 얘를 촘촘히 계산을 할 것인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러프하면서 빨리 돌겠죠.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 구간을 다 하지는 않고요. 제일 그 일반적으로 그 성토 구간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성토는 성토인데 뭐 중간에 양 옆에 산이 이렇게 높게 있다. 거기 둘러싸여 있는 성토다. 이렇게 계곡처럼 되어 있는 그런 쪽에 들어간 거다라고 하게 되면 좀 필요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산의 그 그림자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거의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절토 구간, 절토 구간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잘라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애큐러시 정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로우 그냥 하겠다. 그냥 러프하게 하겠다. 뭐 중간 정도 하겠다. 하이 좀 고퀄리티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하이로 할까요? 그래서 하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인솔레이션이 뭐였더라? 잠깐만. 저게 태양 늙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저거 찾았는데 내가 이러면서 보고 그러니까 날씨 정보 웨더 파일 같은 경우에 날씨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컨스턴트 인텐시 같은 경우에 저 아이솔레이션이 그 노출 태양량 일사량 관련된 거든요. 일사량에 대한 그 상수값 뭐 값들 이런 거 집어 넣어 주는 건데 굳이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정보에 대한 것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지금 현재 열려 있는 모델에 그 노출값 계산한 그 디자인 모델을 덮을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파일로 만들 것이냐 혹은 엑셀로 내보낼 것이냐예요. 그래서 우선은 디자인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 파일로 두시고 자 듀레이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그냥 하루 할 수 있고요. 일주일 간격 혹은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제 그 유저 스페시픽 이용해서 겨울 내내 뭐 예를 들어 2020년도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가 거의 보통 겨울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평균 노출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유저 스페시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심지어 저희는 10분 단위로 자르는 거라서 하루 10분 그거를 계속 쭉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줄게요. 저희는 그냥 하루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요. 스타트 데이트 이용해서요. 누르시게 되면 2020년 1월? 아까 12월 23일로 할까요? 네, 그냥 그거 맞출게요. 해놓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OK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10분 단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10분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거 별도로 이렇게 검토를
그런 거 외주도 예, 하긴 한다는 뜻이네. 예 맞아요. 그게 도로 기준 그거에 나오더라고요. 응달지수 하는 거. 처음에 이거를 얘기 나왔을 때 비주얼라이징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만 했는데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의 강점이 좀 바로 외주를 안 말해주라고. 보는 외주네. 볼게요. 한국에서 얘네들이 저번에 보고할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예 아까 1시간 간격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그 색깔로 표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임의로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1시간 단위가 아니라 보통 지금 그 도로 기준 그쪽 어디냐? 아무튼 그 매뉴얼에 보면은 3시간, 5시간, 7시간 그 이상 플러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기본 디폴트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그 디스플레이 스타일리스트 있죠? 요거 이용하셔서 요거를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영화하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스무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나는 에큐레시 정확하게 이걸 좀 구분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에큐레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리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금 카운트가 10개로 돼 있기 때문에 10개로 돼 있는데 지금 3시간, 5시간, 7시간 그 이상 9시간까지라고 계산을 하면 4개니까 발을 4개로 구분을 할게요. 구분해 놓고 자 3.0 5.0 7.0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끄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절도 구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한테. 그쵸? 그 제절도 이 사면 구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노면 위에 응달이 얼마나 지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계산했는데 하루를 계산했을 때 기록기 쪽 부분이 지금 3시간 미만이에요. 문제가 3시간 미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위치. 여기가 이제 그 햇빛이 하루 중에 3시간 미만으로 들어가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그 갖다 대시면 보이시죠? 삼각망마다 값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는 그냥 대충을 한 거예요. 10시부터 3시까지 해서 그냥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 이 삼각망에 갖다 대시게 되면 그 위치마다 실제 노출되는 시간이 보이는 거죠. 1시간가량. 여기는 1시간 반, 20분가량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그 파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엑셀로 한번 좀 내보내 볼게요. 얘를 솔라에서 익스포저 여기서 얘를 CSV 파일로 하겠다. 저장하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칼큘레이션 하고요. 이거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저번에 다시 한번 또 안전차한테 보고하면 되지만 저희 이제 협의체 만든다고 해서 킥오프 때뭐 저희 경쟁사들과 한 명은 아니지만 한 명에서 완전 뭐 비주얼라이징 끝판왕을 가져오면서 자기네는 이런 분석이 다 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네. 저희도 뭐 된다라고 바로 그냥 얘기했으면 좋은데 저희는 처음에는 생각했을 때는 그 비주얼라이징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그냥 뭐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그 정도 네. 생각했었는데 예.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얘가 뭘로 나오냐면요. 그 삼각망 있죠. 삼각망 하나씩의 값으로 나옵니다. 삼각망 하나씩. 실제 저희가 마우스 갖다 대면 그 하나 값에 맞춰서 노출 값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좀 솔팅이랑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레이어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CSV 파일은 조금 써먹기가 힘든 게 여기 보시면 엘리멘트 아이디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이디랑 얘의 아이디랑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러니까 변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아이디를 갖고 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으면 요거 자체는 다 하나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이 여기 얘 같은 경우 보시면 로우 데이터에서 보시면 1528인데 얘도 왜 1528이지? 아니요 이거 좀 틀려요. 그때마다 틀려집니다. 제가 맹세할 수 있어요. 틀려요. 제가 지금 아니요 저기 벤틀리 그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항목에서 이 아이디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근데 그 하나의 그 메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에 똑같은 그 아이디 넘버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아까 그 모델링상에서 한 우리 기업에 대한 그 부위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보려면 어떻게 찾아봐야 되죠? 여기 그 지금 보시면 좌표값 있죠? 이게 x, y, z 값이거든요. x, y, z 값 삼각망의 그 3 포지션 각 포지션 값. 그러니까 그 포지션 값 체크하셔서 CBS는 이건 엑셀로 활용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 돌려서 서팅을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예. 네. 제가 이거 하느라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익스포즈 세컨드라고 돼서 뭐 노출 시간 초로 나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시간으로 하려 그러면 60에 60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섀도우 응달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값은요. 이 값은 네. 만약에 1조 시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네. 벤틀리 거 말고 원래 뭐 지금 만약 외주 같이 내용을 쓴다 그러면 예, 그 제일에서 네.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고 그걸 검증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비교를 안 해봤는데 저도 지금 그 이건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저도 그 일주일형 그것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한 거라서 이거는 새로운 신기능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원래 있긴 있었는데 이제 원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뭘 위주로 썼냐면 이제 도로 쪽을 위주로 한 게 아니라 그 시내 건물 올렸을 때 일조권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할 때 하루 동안에서 이게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할 때 시각적으로 볼 때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 쪽에다가는 지금 이번에 처음 하면서 검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저 만약 하게 되면 이제 제일 쪽 프로그램이랑 저희 쪽 회계상 결과값이랑 해서 아마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방식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RP랑 RD랑도 틀리거든요. 이게 가끔 틀리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하게만 들어가면 어차피 이게 범위가 뭐 미리 단위나 뭐 단위 아니라 이 정도 가면 여기는 좀 생기더라, 이 정도는 안 생기더라 이렇게 도로 쪽에서는 그렇게 좀 분석하거든요. 나머지 뭐 구조 쪽에서는 정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강 대책을 채우기 위한 거라서 거의 그러니까 그 제가 본 이거 하면서 테스트하면서 본 도로 그 기준법에 보면은 40m 간격을 계산을 해서 그 구간을 지정을 하더라고요. 40m 단위로 계산을 해서 응달지수라고 해서 이거를 놔두고 위험 구간을 이렇게 체크해서 거기에 이제 도로를 배치할 때 얘를 뭐 잘 녹는 재질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더 저기 옹벽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구조 쪽이다 보니까 네. 저희는 해석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신뢰를 신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네. 뭐 이거 그거 가지고 그게 해석돼라고 네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실 좀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비교 아마 근데 지금 저희도 지금 이거랑 연계해서 그 제일 쪽 프로그램이랑 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까요? 저희가 테스트만 하는 걸로 아니 테스트 하게 될 것 같다 해도 제가 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테스트까지만 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한의사님 많이 당하셨어요. 예, 이게 저는 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계속 뭐 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발을 빼보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테스트 들어간 거고 그 지금 계획은 그 제이 쪽이랑 해서 연계해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도로 기준법에 맞춰서 그 응달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할 목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수막 그 해놓는 거 좀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별도의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노면에 대해서 예 지금 말고 있어요. 네. 그 노면에 대해서 서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평경사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그 평경사 넣기 전 거라도 이제 서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미리 그냥 좀 만들어놨습니다. 따로 하기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건 확인을 못했네요. 아니 안 들어가 있어요 얘는. 평경사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픈로드 모델링에 보시면 터레인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터레인에 보시게 되면 아쿠아 플래닝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아쿠아 플래닝.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포뮬러 이 수막 관련돼서 그 계산 방정식이 두 가지더라고요. 갤러웨이랑 그 다음에 로드 리서치 레보토리라고 해서 도로연구소? 예, 도로연구소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방정식을 채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갤러웨이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또 근데 숫자가 나와서 다시 그냥 포기했습니다.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 분석 관련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제 플로우 라인은 인터벌을 5m 간격으로 할 것이냐, 10m 간격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와지겠죠. 그 섹션 값 인터벌로 해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고요. 이거 강우량입니다. 시간당 강우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0mm면은 5cm죠? 시간당 5cm. 그럼 얼마 안 오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적당히. 그래서 적당히. 미리로 올 때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옅은 그 언덕 빼기 그 슬로프 퍼센테이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0%로 줄 수도 있지만 0.5% 그냥 미리 그냥 주더라고요. 그 산등성이 같은 것들 있죠. 그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저희 0.5로 주고요. 그다음에 그 얘는 이제 이퀄 슬로프 똑같은 슬로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른 그 지역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거를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해놓는 거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죄송한데 이거가 정확하게 뭔지를 못 찾았어요. 그 헬프랑 다 찾았는데 이게 이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옵션이라 가지고 이거를 나타내는 설명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요거는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맥시멈이라니까 최대 그 뎁스 뭐 슬로프 예 근데 이게 뭐 근데 그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명확하게 나와준 게 없어서 아기 필름이잖아. 예 네. 막의 두께를 어느 정도까지 잡을 건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데 10m인데. 근데 왜 아니가 심해졌는데? 아니 그냥 기본 그냥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조정하신 마기로 가면 메타로 갈 예 메타로 가면은 보통 이게 지금 1mm 아닌가요? 대가 맞지 대가 예, 맞지 그러니까 대부분 뭐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이게 뭔지가 궁금해서 저도 열심히 찾았는데 이게 이 버전에서 추가된 옵션이라 가지고 요거를 나타내 주는 게 없더라고요. 매뉴얼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옵션은 제가 따로 찾아봐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피처 데피니션 해가지고 보시면 아쿠아 플래닝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 변경하고 그냥 한번 볼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그 마우스 포인트 보시게 되면 터레인 모델 서페이스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그 분석할 서페이스 선택하라고 해서 분석할 서페이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따로 세팅할 거면 여기서 지금 세팅에 들어가고 다 끝났으면 리셋 버튼 누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리셋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포인트 마우스 오른쪽 왼쪽 버튼 다시 누르라고 해서 죄송해요. 리셋이 아니라 마우스 왼쪽 버튼인데 하시게 되면 이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페이스 기울기나 이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이게 많이 오래 걸려요. 예. 많이 오래 걸려요.